수면 유도제 드시는 게 좀 치매에도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뭐 수면 유도제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이름을 붙였죠.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쁜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 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결국은 뇌에서의 어떤 의식을 흐리게 하는 종류의 약물을 쓰는 건데요. 이런 약물을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은 결국 뇌에서의 의식의 흐름을 줄여주는 약이거든요. 따라서 숙면을 취하게 하는 것과는 아주 별개의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면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아지셨는데 저희가 유전자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이상아 씨가 혹시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유전자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불면증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있어요? 예. 유전자가? 예.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런 유전자도 다 보거든요. 네. 한번 어떤 본인 그런 거 유전자는 어떨 것 같아요? 식구들? 잠만 잘 자던데. 괜찮은 것 같은데, 식구들? 그럼 유전적인 뭐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도 네. 같은데. 예상이 맞는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안 맞을 것 같은데. 불면증에 대한 그것도 유전자 유전자가 있구나. 오, 맞네. 낮은데요. 위험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거 좋은 결과잖아요. 그렇죠. 예. 이 유전자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활 패턴이나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그렇지. 인해서 불면증이 생기는 건가 후천적인 보다. 걸로. 예. 네, 아주 정확하게 네. 아시면서 그러니까 아니까 그 이유를 이제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또 이지양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같은 집어서 여자 잘 입장에서. 찾아내시잖아요. 예. 아까 승마하실 때 보니까 이거 봐. 다리가 부어갖고 이거 지퍼도 못 올리는 거야. 안 올라가? 잘 안 올라가. 찌면 아프겠다.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좀 그러고 신어야지. 근데 이게 이 다리가 부은 거하고 수면하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셨잖아요. 의외네요. 왜 그러냐면 심장에서 나간 피는 반드시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심장에서 나갔죠. 도니까. 네, 나갔는데 정맥에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 피가. 근데 계속 서 있으면 못 올라오죠. 다리가 부어 있으니까. 네. 그럼 언제 돌아오냐? 누웠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누우면은 그 혈액들이 고여 있던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은 그때 대사가 되면서 신장이 그때 돌아온 혈액을 걸러주니까 그때 이제 소변을 보게 되는 거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잠이 깨야 되죠. 네. 그래서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몸 전체의 신호로 보고 정맥류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싶습니다. 영양제도 먹어봤어요. 네. 나 안 듣더라고요. 영양제도 있지만 이 정맥은 근육의 힘으로 이렇게 펌핑을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맥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도 해주시고 그리고 다리를 좀 머리보다 높게 올려놓고 주무시고 이런 물리적인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또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음식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많이 들어있는 거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게 케이크 같은 거죠. 아이스크림, 빵. 케이크, 나 진짜 그렇죠, 빵 이런 것들. 신기한 게 제가 군것질을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치매에 안 좋은 것들 또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결정적인 것만 먹고 있나 봐. 그치? 술하고 뭐 매운 거. 근데 왜 사실 케이크랑 예. 뭐 탄수화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그것까지 좋아했으면 난리가 맞아. 났지. 큰일 날 뻔한. 아니, 사실 저희 여성들은 이런 말이 있죠.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배 따로 있다. 이렇게 장기가 두 개가 있어요, 안에. 남자들도 예. 밥배 따로 있고 술배 따로 예. 있고. 근데 여성들에겐 디저트거든요. 이거를 참 안 먹기 힘든데. 맞아, 우리 않죠. 또 이진희 아나운서도 예. 따님 걱정하셨는데 혹시 따님은 저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이게 왜 저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치매에 걸릴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염증성 물질이 뇌에 쌓이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인슐린의 과잉 분비와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조금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과잉적으로 분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부르는 이제 Advanced Glycosylated End Produc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려워. 이게 이제 AGE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네. 이 최종 당화 산물이 우리 몸에 많이 축적될수록, 그러니까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이 최종 당화 산물이 우리 몸에서 많이 축적이 되는데, 이때 뇌에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그런 게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상하 씨는 이런 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좋은 기름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서 드셔야 하는데, 이런 방식의 아이스크림이나 쿠키나 다행히 안 좋아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걸 접할 기회를 전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치매가 연령층이 낮아지는 게 음식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아요. 맞아. 요즘 많이 먹으니까요. 일단 이상하 씨를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잠을 좀 푹 잘 수 있게 네. 노력을 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노력할까요? 지금 저기 멜라토닌을 드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멜라토닌이 본인한테 지금 아주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멜라토닌 부족 때문에 못 자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멜라토닌이 젊을 때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감소되어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멜라토닌 말고 다른 종류의 약으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햇볕을 많이 쐬는 것도 방법이지 않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빛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집이 마당인데 거기서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되지. 산책을 좀 하고 이러면 아주 네. 건강해. 강아지 산책 그리고 시키는데 낮잠을 좀 줄이셔야 돼요. 30분 이상 주무시면 안 돼요. 잔 것 같지도 않죠 30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와, 진짜 30분만 어렵다. 주무셔야 돼요. 밤에 이제 푹 자는 그런 패턴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강법이 말이죠. 이 햇볕이 있는 낮에는 양기가 흐르기 때문에 눈을 뜨고 다녀야 되고, 네. 달이 뜨는 밤에는 음기가 흐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자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은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잔 것 이 같지만. 기허증, 기운이 빠지는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결국은 밤에 자고 낮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전 뭐 금방 되지 않더라도 좀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좀 반전이었던 게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사실 습관도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잠을 못 주무시는데도 이렇게 피부가 좋으실 수 눈이 있을지. 캥하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눈이 캥하기는 훨씬 아주 네. 점점 나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상하 씨가 되게 멋있어지는 것 같아. 맞아. 예. 아니, 우리가 그리고- 과거 사진 아까 봤는데 실은 이 각진 턱 뭐 이런 것도 거의 변화가 없으시잖아요. 눈도 처지지도 않고. 네. 성형 수술은 어디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정말 잠을 못 주무셔도 이렇게 좋은 피부를 가지고 맞아, 맞아. 계셔서 너무 정말 감동스럽기까지 한데 여기에 과거에 비해서 또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또 뭘- 준비했어요. 우리 이렇게 여배우 사진 계속 본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어. 아니 보세요. 85년, 어. 2006년 올해 모습인데 맞아 오래. 정말 한결같이 예쁘세요. 이지양 선생님 입 다무시고 평가 좀 해주시죠. 좀 뾰루퉁해지셨어. 뾰루퉁해지셨어. 짜증나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네. 피부과를 매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예. 피부과? 피곤해서 못 가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피부과 좀 자주 가세요? 스킨케어 샵도 못 가고요. 피부과는 뭐 이렇게 여드름이 나거나 뭐 상처가 났을 때 이제 피부과 가고. 그리고는 집에서는 그냥 1일 1팩 정도 하고. 피부가 너무 얇아요. 혈관이 다 비쳐갖고 정말 화장 지우면은 막 뿔긋뿔긋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해요. 피부가 너무 얇아서. 아니 그래서 저희가 미리 여쭤봤더니 사실 나름대로 연구해서 실천하고 계신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할머니 두 명이랑 있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 늙었어 엄마. 비슷해. 그러네. 아유 할머니 몇 아유, 살? 나 이제 몇 살? 80살. 야 지금 몇 시야? 2시. 2시야? 야 들어가자. 그래. 이제 해도 간 거 같지? 이게 2시가 제일 햇빛이 쨍쨍할 때야.
비타민을 좀 받아야 돼. 아니야. 야, 엄마는 피부과 가서 뭐 레이저 시술 있던 것도 못해. 피부 얇아갖고 이런 거라도 피해갖고 관리해.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 응, 들어가자. 아유, 커피 잘 마셨다. 네네. 자, 이거 내가 귤 준비했으니까 귤 먹자. 야, 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지? 솔직히 나는 귤 신 거 별로 안 좋아해. 집도 넓은데 좁은 소파에 오글오글 다 모여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피부를 위해서. 이게 비타민 C가 많고 수분에도 좋대. 날 먹으니까 이 새콤한 게 목에 들어가니까 기침이 나오네. 할머니는 이거 아까워서 이렇게 해갖고 그 전에 그랬던 거 생각나니? 차라리 이걸 갈아서 이걸 팩을 해, 팩. 아 그래? 응. 피부에 양보하세요? 먹지 말고? 응. 나는 이것도 이거 해갖고 껍질도. 계속 먹어 엄마 거 엄마 거 엄마 거 좋아? 아이 귤만 먹으니까 심심해. 심심해? 어. 심심해. 토마토도 있네. 네. 맛있겠다. 토마토도 비타민이 들어있어갖고 같이 아니야, 먹으면 좋아. 토마토는 브라이트닝. 아 브라이트닝 너 어떻게 하얘지는 알아? 거. 헉, 역시 우리 셀럽. 야 진짜 3대 모녀가 굉장한 미인이세요, 진짜. 셋이 웃겨요 아주. 아 이거 소스가 이게 뭐야? 나는 그냥 별론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거 발사믹인데 이거 샐러드 먹을 때 이게 인기 제일 많아. 그래? 좀 심심해? 이것도 셔. 하루 종일 신것만 먹이냐 엄마가? 이것도 새콤하다. 알았어. 그럼 요거 그럴 줄 알고 내가 요거. 그럼 맛이 좀 나 심심하다. 야채 조금 더 줘. 를 하나 뿌려서 먹어봐. 내가 더 이거 줄게. 뭐야 또? 이거 콜라겐이야 콜라겐. 아 콜라겐. 지금 오늘 밤에 얼굴 확 달라질걸? 그러네. 비타민 먹지 수분 공급하지 부러워구나. 성공도 맛있어. 하는 거 부족한 걸 또 이걸로 또 탄력도 잡아줘. 먹어 맛있다. 그래. 토마토 심심한 걸 잡아주네 맛이.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맛있지? 사라다에다가. 이렇게 잘 먹어갖고 우리가 피부 건강을 챙겨야 돼. 네가 아직 어려갖고 지금 빨간 불이 안 들어왔는데, 응? 우리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갖고 피부 예쁘게 관리하자, 응? 예쁘게 늙어가자. 아니 워낙에 피부가 얇으시구나. 그래서 잘했습니다. 관리를 잘 이렇게 집중적으로는 못 하시는데 네. 그래도 유용한 노하우를 많이 방출하셨습니다. 그중에 샐러드에 뿌렸던 그게 핵심인데 그게 뭡니까? 콜라겐이요. 콜라겐. 근데 이게 지금 콜라겐이 한참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들 드시죠. 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꼭 빠지면 안 되는 거가 이제 하나가 이제 콜라겐이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먹다가 우리 엄마가 갖고 있었던 콜라겐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가 갖고 올라서 내 거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있으셔도 여자인 거야. 관리하고 싶고 맞아. 또 엄마한테는 제가 챙겨 드시라는 게 무릎 관절, 연골. 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더 챙겨 드시게 되는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맞아. 그리고 이 콜라겐이 실제로 피부에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콜라겐은 우리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는 성분인데요. 그런데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한 종류로서 눈, 치아, 혈관, 내장, 방광, 뼈, 관절, 근육, 힘줄까지 피부는 물론 연골 등 체내의 모든 결합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뼈 건강에는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우리 보통 뼈라 그러면 칼슘에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예. 이 칼슘이 뼈에 정착하도록 돕는 게 사실은 콜라겐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콜라겐은 뼈의 20%, 연골 조직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뼈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 씨 또래의 여성분들은 콜라겐을 드시는 것이 정말 잘 하고 계신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관절염 때문에 또 고생하시잖아요. 네네. 예, 도움이 됩니까 관절염에도? 콜라겐이 이제 물렁뼈니까 네. 연골 조직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콜라겐이 만약에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은 연골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겐의 제일 안에 함유된 연골 세포가 관절 연골 손상을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콜라겐의 가수 분해물인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에 대한 잠재적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40대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무릎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여성 노인들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이고 관절 건강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콜라겐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네,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예.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돼요. 콜라겐을 먹는 것이 이제 피부의 탄력을 위해서 먹는 거지만 혈관의 탄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미국에서 했던 연구에서는 이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네. 콜라겐을 채워주는 것은 혈관의 탄력을 좋아지게 하고 혈관이 받아낼 수 있는 압력의 세기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혈관의 상처도 좀 덜 나고 동맥경화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 잘하는 것도 있다니까 내가. 맞아, 잘하고 있었네요. 맞아. 가장 걱정하던 그 치매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까? 네, 혈관을 그렇습니다. 좋게. 혈관이 좋게 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혈관벽의 두께가 0.1mm씩 두꺼워질수록 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지장애 발생 위험이 약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건망증이나 치매 발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겐이 이렇게 전신 건강에 좋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더라고요. 네, 요거예요, 요거. 일단 굉장히 입자가 곱습니다. 네.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과일에다가도 뿌려서 먹으면 맞아. 네, 맛없는 단맛 살짝 과일. 빠진 과일.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사탕 같은 거 당길 때 오히려 이 콜라겐 가루 먹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게 콜라겐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세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맞아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이 챙기시던데 혹시 갱년기 증상에도 콜라겐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럼요. 콜라겐은 에스트로겐의 그 양에 의해서 촉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다가 40대가 되면 콜라겐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완경 후 5년 이내에 콜라겐 30%가 급속하게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골밀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갱년기에 접어든 분들은 콜라겐을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무조건 먹어야 되네.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왜냐면 나는 내 피부보다 네. 엄마 관절 때문에 일부러 더 처음에 드시게. 시작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피부 좋다 뭐 한다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얹어서 하나씩 뺏어 먹고 그랬는데 맞아요. 진짜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다. 네. 그리고 뭐 갱년기 시작되신 친구분들께도 좀 얘기도 해주시고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예. 네, 갱년기 겪고 계시는 친구분들한테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콜라겐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진짜요? 네. 근데 나 왜 안 돼? 아니, 하실 게 없어서 그래요. 이미 난 날씬하셔가지고. 불만이 많다 진짜. 왜 안 되지? 선배님 제가 봤을 때 기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날씬하신데. 제가 봤을 때 이제 2배로 드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궁금해. 네. 처음 알았다. 콜라겐이 다이어트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다이어트 하면은 이 피부가 좀 처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나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지 못하면은 노안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런데 이 급격한 다이어트가 그래서 중년 이후에 오히려 피부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그죠. 보기도 하죠. 네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그렇게 탄력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 이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동반되는 것이 바로 근손실, 또 골밀도 저하, 또 탈모나 피부 노화 같은 게 동반되는 겁니다. 네. 네. 체중이 늘었다가 줄었다 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계속 근육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럴 때 우리 전신의 탄력이 다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이 콜라겐은 우리 전신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인 만큼 콜라겐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게 바로 이런 다이어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정말 좋네. 콜라겐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더 잘 혹시, 먹어야겠어. 어떤 콜라겐 드시고 계세요? 저는 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그거 먹고 있어요. 그게 흡수가 잘 된다고 좋은 하더라고요. 거예요? 예. 저분자 콜라겐이 좋은 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도 모두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의류 콜라겐을 특수 효소 공법을 이용해서 더 잘게 쪼갠 것으로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12만 5천분의 1 수준인데요. 이렇게 분자 크기가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부와 동일한 구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체내 흡수율이 좋은데 실제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쥐에게 섭취한 후에 콜라겐 흡수율을 관찰해 봤더니 24시간 후 피부와 뼈, 연골, 힘줄 등 콜라겐이 함유된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전달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흡수가 잘 된다는 걸 입증할 만한 뭐 인체 실험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40에서 60대 중년 여성들에게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매일 1000mg씩 섭취하게 했더니 피부 보습 같은 경우 안 먹은 그룹에 비해 6주 후부터 개선이 됐고요. 피부 탄력과 눈가 주름은 12주 후부터 개선되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피부 탄력에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용량을 높여서 진행한 또 다른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네. 이 40, 50대의 건강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3,000mg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8주 만에 진피 치밀도가 대조군 대비 10배 이상, 또 표피층 수분량도 14배 이상 증가했고요. 네. 이 피부 주름도 11배 이상 개선이 됐는데요. 이 섭취 중단 2주 후까지도 개선된 상태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년이 되면 뼈 건강도 중요하지만 탈모도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탈모에 또 민감하신데 혹시 콜라겐이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까?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모낭줄기 세포가 감소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요. 탈락하게 되는데 40세에서 60세 여성들에게 매일 하루 3번씩 하루 6g 정도의 의류 콜라겐을 섭취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만은 모발 숫자가 53% 정도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모가 위험한 분들이 주목해야 될 성분이 있습니다. 혹시 탈모 계신 추측이 분들 단백질 많이 드시고 검은콩, 검은깨 이런 건 많이 드시던데. 그렇지. 네. 그거 많이 먹잖아요. 김도 도움이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성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선배님이 뭐 특별한 성분 챙겨 드신다고. 자, 뜸들이지 말고 알려주시죠. 네, 비오틴이라고요. 네, 아이고. 또 같이 먹고 있는데 근데 비오틴 지금 같이 드신다고 했는데 그건 또 괜찮은 건가요? 비오틴 먹는 거? 네, 비오틴은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인데요. 네.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작용과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오틴은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생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의 89.5%는 비오틴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오틴이 부족하면 피부염과 탈모를 유발하고 면역 감소와 함께 콜라겐 합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이 먹는 게 좋네. 네. 콜라겐이랑 비오틴이랑. 그러면 콜라겐이랑 비오틴을 같이 먹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비오틴과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네.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이너뷰티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탈모, 모발의 양, 모발 밀도, 모발 광택, 모발 강도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와. 아까 그 준 거 다 먹을 걸 괜히 그러니까 먹잖아요. 나 나눠줬어. 그러니까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아까 지금 이상하 씨처럼 많이 이제 먹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되죠. 주의사항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콜라겐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요, 1000mg입니다. 네, 국내 콜라겐 제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약 3.6% 뿐이라는 거 식약처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고르실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더불어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 믿을 만한 원료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내 흡수율이 중요하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피부 동일 구조 원료인지 확인하시고요. 또 비오틴과 함께 섭취할 때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있는 만큼
이 비오틴이 함유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생선 알레르기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이상아 씨 아주 파격적인 모습으로 변하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더 반가웠었는데 네. 예,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지금 정신이 산으로 갔어요.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게 다 잘못된 거야. 뭐 어쩌면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에너지 막 발산하는 거를 밤에 뭔가 이렇게 잘못 먹고 있는 것 같아 내가.